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부산의 확진자 수도 두 자릿수로 꾸준한데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되기도 했지. 상황이 뭐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더 좋아지지도 않는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명입니다. 그중에서 요양시설 확진자가 10명. 요양시설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나왔던 10분이 영도에 아마 있는 네. 노인건강센터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인건강센터만 해도 총 55명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걱정이 이제 이게 단순히 이 센터에만 국한이 안 되고 그 예. 영도 지역 사회로 또 전파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어제 저희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이 노인건강센터가 있는 영도에 사시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예. 들어보니까 호흡곤란으로 오셨는데 저희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호흡기를 사용을 하고 예. 그리고 중환자실로 입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이 요양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요양시설은 연령이 또 많은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감염이 되면 중증도가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2월 말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우선순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요양 관련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시고 그 방역 수칙을 꼭 준수 좀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걸 여쭤봤었는데 요양시설을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코호트 격리를 네. 하는 곳도 있는데 그 코호트 격리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로 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일단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좋을까요? 이게 참 이제 현실과 이상의 이제 괴리 차이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예. 이게 우리가 이 코호트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동일 집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일이란 말은 어떤 특성을 동일하게 가졌냐 하면은 결국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노출이 되었다는 동일한 공통점을 가진 수용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현재 이제 검사를 바로 해봐가지고 이제 확진이 되면 이분들은 확진된 분들은 치료 병상으로 바로 이송이 되긴 한데 음성이 나온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음성 나온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잠복기를 거쳐가 나중에 바이러스가 이제 검사했을 때 검출될 정도가 돼서 나중에 확진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염이 되지 않아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바로 검사를 통해 구분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참 이게 이제 방역 관리에 너무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설 내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단벽을 세우고 그리고 근무하는 의료진도 이제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데, 대개는 우리가 첫 발생하고 2주 내에 발생하는 확진자 같으면 우리가 잠복기를 고려하면 교차 감염보다 잠복기에 무게를 둘 수 있는데, 예. 이 잠복기를 벗어난 2주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차 감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일나라 요양병원이 이제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생기고 있어서 교차 감염의 우려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고, 예. 이전에도 몇 번 부산시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런 요양병원에 가서 감염 관리를 챙겨보고 이랬는데 아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저희 감염학회 쪽에도 요구도 하고 해서 저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런 요양병원에 감염이 생기면 좀 저도 가서 이렇게 네네. 시 방역 당국을 도와가지고 좀 감염 관리, 교차 감염이 안 생기게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산 진구에 있는 코로나 임시선별 검사소 앞으로 2주간 네네. 운영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조금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 거의 한 18,000명 정도 검사했는데 거기 한 32분이 확진이 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증상 없이 감염이 돼서 퍼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아마 1월 24일까지 아마 운영이 예정이고 지금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고 1월 7일, 8일인데 서구하고 동래구에서도 추가로 이제 할 예정인데 네. 이게 좀 헷갈리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 있는 거는 선별 진료소고요. 진료소. 네. 지금 여기는 임시 선별 검사소거든요. 네. 글자에도 검사소하고 진료소하고 용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 선별 검사소는 그야말로 이제 검사만 하는 거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있는 선별 진료소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진료도 할 수 있는 곳인데 네. 제일 중요한 차이는 우리 임시 선별 검사소는 증상이 없거나 어떤 이렇게 접촉이 됐다라든지 이런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데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소나 이런 쪽은 증상이 있거나 네네. 접촉력이 있는 경우에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임시선별검사소 쪽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이 워낙 지금은 감염이 지역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출장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 친척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은 가능한 한 임시선별검사소에 가셔가지고 꼭 검사를 받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영도 쪽에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가시고요. 어제 응급실 오신 분도 일주일 동안 그냥 안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증상이 없으시면 그 남항대교 하부 침수공간에 또 임시선별검사소가 있으니까 예. 거기도 꼭 가셔서 무료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적으로는 11주 만에 처음으로 최근 1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네네네.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이제 감소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요라면은 네.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다. 이래 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부산 같으면은 11월 초만 해도 거의 1.9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1명 생기면 2명, 4명, 8명, 16명, 32명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수치인데 네. 예. 이후에 이제 12월 초에는 한 1.09로 떨어졌다가요. 네. 중순에 딱 1.17로 조금 다시 증가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확진자가 감소할 추세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한 0.8 정도로 2주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요양시설 관련 집단 감염만 조금 잡으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시 또 희망적인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요양병원에서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감염 정도가 좀 높아서 그래서일까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부산만 놓고 보면 0.85에서 0.9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소폭 상승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를 우리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을 할 때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확진자 한 명이 생기면 결국 추후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개는 보통 1주 후에 이제 그 수치가 나오는데 사실은 1주가 지나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0.96도 또 추후 또 변경이 조금 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0.8 정도로 계속 조금 유지되고는 좀 네. 있어서 조금은 부산은 향후에는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확진자가 이제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예상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또 다른 지역은 또 이제 이 분모가 틀리기 때문에 모수가 네. 틀리기 때문에 예. 수치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전체도 이제 떨어져야 되지만 부산시의 수치가 떨어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진자 뭐 이거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백신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외국의 경우에 보니까 네. 뭐 화이자 백신 맞은 간호사가 사망을 했다. 요러 건강했는데 요런 게 있어갖고 또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산발적인 어떤 이제 뉴스로 네네. 너무 민감하게 하면 너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또 이런 부분에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게
좋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백신 접종이 너무 느리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이자 백신 자체도 보관이 영하 70도로 보관해야 되니까 예. 이 접종률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는 아마 저기 그 2월 말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고 4월쯤에는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면 예. 그보다는 훨씬 기존에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 라인을 가지고 하면 네. 우리나라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이렇게 예. 접종률이 올라갈 것 예, 같습니다. 요즘 진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잘해요. 예, 순서도 잘합니다. 착착 잘 지키고. 그럼요. 예. 이미 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빨리 그냥 좀 코로나19 이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좀 과거형으로 얘기하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